전투가 아롱과 강빛나 사이에서 시작되어 연쇄살인범 제이스의 얼굴이 공개되었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에피소드 9와 10을 확장할 거예요. 물론 그녀는 악마예요. 악마조차 자비를 구하는 저스티시아가 오늘은 인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스티시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한다온이 울고 있는 걸 보니 저스티시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한 건 한다온의 눈물의 원인에게 가장 잔인한 죽음을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 8화의 마지막에서 김소영이 살해당한 장면을 봤죠. 김소영은 한다온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김소영의 시신을 보고 한다온은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어요. 연쇄살인범 제이는 범죄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가 한다온의 부모를 죽인 장본인인 만큼 한다온은 더 많이 울게 되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다온은 연쇄살인범 제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김소영의 시신을 보고 나니 그의 모든 원칙이 깨져버렸어요. 한다온은 이제 법이 연쇄살인범 제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악마만이 연쇄살인범 제이 같은 괴물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분노한 상태로 한다온은 강빛내게 가요. 한다온은 강빛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우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한다온은 울면서 연쇄살인마 제이를 찾는데 도와주세요. 제 손으로 죽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강빛나는 그를 거부하며 아니, 그렇게 하면 너도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곳에서 떠나기 시작한다. 한다온은 강빛내게 소리를 지르며 거래를 제안하며 내가 연쇄살인마 제를 죽인 뒤 내 손으로 나를 죽이고 지옥에 보내면 돼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강빛나는 멈춰서 한다온의 거래를 받아들여요. 강빛나는 이렇게 하면 지구에 온 자신의 임무가 빨리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래를 수락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강빛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어요. 강빛나의 눈물의 이유는 한다온이에요. 강빛나는 한다온을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울고 있는 한다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한다온에 대한 걱정이 눈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강빛나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9화에서는 강빛나의 다음 임무가 연쇄살인범 제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강빛나는 연쇄살인범 제이를 보내기 전에 자신이 큰 트러블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몰라요. 아롱은 강빛나의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이 생긴 걸 알게 됐거든요. 아롱은 일반적인 악마가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악마가 인간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악마를 없애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아롱은 강빛내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강빛나는 아롱 앞에서 조심하지 않게 돼요. 동시에 아롱은 강빛나가 한다온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롱은 당장 강빛내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대신 아롱은 강빛내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김소영의 장례식이 다음 날 열려요. 강빛나와 모든 부서 직원들이 김소영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하고 기자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김소영의 죽음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한다온은 김소영의 사진에 꽃다발을 바치며 다시 울기 시작해요. 그의 눈물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강빛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한다온은 분노에 차서 모든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생방송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옥에서도 당신을 찾아내서 제 손으로 죽일 거라고 약속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한다온은 매우 감정적이 되었고 다른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졌다. 김소영이 한다온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서는 한다온에게 총경 임명장을 줘요. 부서는 한다온이 김소영의 죽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를 현장 근무에서 사무직으로 승진시켜요. 하지만 한다온은 승진이 아니라 연쇄살인범 제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임명장을 찢어버립니다.
강빛나는 연쇄살인범 제이를 찾는 임무를 아롱과 구만대에게 맡겨요. 한편 강빛나는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제굴 의원의 아들 선호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선호는 항상 집에서 방에 누워있는 제굴 의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선호가 강빛나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봤죠. 선호는 집을 나서고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선호는 체포되어요. 선호는 법정에 출석해요. 선호는 강빛나를 아버지의 노예 중 한 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정에서 강빛나를 모욕하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해요. 강빛나는 선호의 행동이 마치 살인자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악마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빛나는 화가 나서 선호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잡고 물어요. 너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있거나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선호는 겁을 먹고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선호는 강빛나가 죽었던 날의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강빛나이지 저스티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선호가 강빛나 판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 선호가 인간 강빛나를 죽였다면 저스티시아는 반드시 선호에게 처벌을 내릴 거예요. 이 사실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9화부터 우리는 강빛나와 제굴 의원 사이의 적대감의 시작을 볼 거예요. 강빛나와 제굴 사이의 싸움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는 아롱과 구만도가 연쇄살인범 제이를 찾게 돼요. 아롱은 강빛나에게 연쇄살인범 제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강빛나가 그를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아롱은 강빛나가 연쇄살인범 제이를 한다온에게 넘길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아롱이 강빛나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네, 친구들, 아롱은 강빛나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봐요. 그 눈물은 한다온이 아플 때 강빛나가 흘린 것이죠. 그래서 아롱은 강빛나를 공격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9화와 10화에서는 강빛나의 많은 가짜 가까운 사람들이 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연쇄살인범 제이스의 얼굴도 드러날 거고요. 한다온이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롱이 개입해서 강빛나와 한다온의 계획을 망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